네, 안녕하십니까. 한약총각 4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오행의 근원적 속성 중에 목의 속성, 즉 목월 곡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생장, 승발, 조달, 서창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표현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요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요게 갑과 을로 대응이 된다고 했고 사군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목 다음에 화, 방향성 사실 목과 화는 방향성 두 개는 동일하다고 했죠. 어떤 기준이 되는 점으로부터 외부로 발산을 한다. 근데 얘는 단일 방향. 얘는 오늘 설명하겠지만 동시에 여러 방향성으로 발산하는 성향을 띠기 때문에 화이다. 목과 대별되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볼 거는 화는 염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단어를 봅시다. 이 염이라는 게 쉽죠? 불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불꽃이야, 불꽃. 불꽃염. 뭐 그래서 화염방사기 할 때 염자겠죠. 그리고 뭐 너무 더울 때 폭염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때 염이거든. 근데 이게 병리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돼요? 대표적인 거, 염증. 염증이 뭐예요? 이게 목의 염증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뭔가 겉에 종기라든가 이렇게 나는 염증 상태 있잖아요. 그거를 관찰해 보시면 이 염증이 왜 염자가 붙었는지 알 수 있거든. 뭐 거기 종기 난 데 만져보면 되게 열이 심하거든요. 따끈따끈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어때? 시뻘겋게 부어. 그죠? 뭐 좀 여드름 크게 난 거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거기가 막 붓는단 말이야. 고열, 홍조, 붓기가 다 있어.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가 피부가 있는데 안에서 뭔가가 막 이렇게 막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뭔가 터지려고 해. 이런 걸 다 염증이라고 합니다. 즉 열, 홍조, 붓기라는 어떤 화 고유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는 증상을 염증이라고 하지. 그래서 뭐 여러 개 있죠. 비염, 폐렴, 구내염도 있고, 그죠? 다 염증할 때 염자입니다. 요게.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물질이 연소되면 나타나는 일단은 뭐가 나타나? 전방위적으로 방사되는 불빛이 있거든. 그러니까 불의 특징이 이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촛불이 이렇게 피어올랐어. 한밤중에 촛불이 피었다고 쳐. 얘를 이쪽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동서남북 사방팔방 모든 곳, 심지어 위, 아래 모든 곳에서도 이 불을 다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밤에 불 피우면 온갖 사방에서 막 벌레들이 다 꼬이잖아요. 그죠? 불의 특성은 결국 이거야. 어떤 한 방향성으로만 그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요 기준점으로부터 모든 방향, 전방위적으로 자신의 그런 성향을 어필을 하거든. 이게 대표적인 불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즉 전방위적으로 방사된다 이거지. 그럼 이 방사성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뭔가 방사성이 되게 강해서 정말 먼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불이 있을 거 아니야. 병이지. 이거 뭐 있어요? 대표적인 거? 태양.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서도 우리 지구만이 아니라 모든 행성들에게 온기와 열기를 제공해 주잖아. 거기서도 보이고. 이렇게 강한 방사성을 지닌 불은 병에 배속시키고, 그러면 반대로 약해서 근거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은 정이라는 거에 배속시키겠지. 아까 뭐 촛불 같은 것도 태양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일 지점에서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긴 하는데 그 퍼져나가는 정도가 약간 뭔가 약하게 보였던 매화꽃 같은 경우는 정. 똑같이 단일 지점에서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긴 하는데 그 퍼져나가는 정도가 매우 디테일하고 다양하다. 국가죠?
국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병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 이거지. 병 과정의 차이 아시겠죠? 강도의 차이야. 결국 방향성은 똑같아. 갑과 을도 방향성은 똑같은데 그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십간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방사되는 불빛이 동반된 불 딱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야? 위로 막 불이 훌훌 타오르거든. 옆으로도 타긴 하지만 위로 막 훌훌 타오르잖아요. 뭔가 불 피우는 재단 같은 거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향성을 띠는 불꽃. 이게 사실 거의 아이덴티티거든. 그렇기 때문에 화는 염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여기서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연소라는 게 불에 탄다는 게 조금 뭐랄까 규정을 하면은 좋은데 이게 뭡니까? 연소가 일단 산소가 뭐 어떤 발화점 이상의 특정 열 조건을 충족해야 돼. 그러면서 옆에 뭐가 있어야 되지? 탈물질이 있어야지. 탈물질을 구성하는 어떤 연소가 가능한 원소들이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수소나 탄소 이걸로 구성된 탈물질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요 세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딱딱딱 맞아떨어지면 이 산소와 이 탈물질의 뭐 이런 원소들이 급격하게 반응하면서 결합하는 반응. 이게 바로 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과격하게 결합하면서 뭐가 동반해? 빛이 나고 열이 수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연소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소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드릴게요. 오늘 간단하니까 내용이. 이런 것도 있거든. 특이하게. 산소가 원래는 외부에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외부의 산소가 계속 주기적으로 공급되면서 불이 타니까 우리가 뭐 아궁이 같은 거 불 뗄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계속 부채로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잖아. 즉 산소를 넣어주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부의 산소가 계속 유입되어야만이 불이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잖아.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탈물질 내부에 자체적으로 산소가 있어. 그러면 탈물질도 있고 산소도 있으니까 발화점만 충족이 되면 이게 뭔가 불이 나고 터지는 거지. 그런 물질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니트로글리세린. C3, H3, H5인가? NO3 요거가 있거든. 이거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의 주재료죠. 이게 너무 민감하니까 여기에 막 뭘 섞은 거야. 완충제로. 규조토랑 이거저거 섞은 게 다이너마이트거든. 조금 그래도 덜 터지게. 불을 붙여야만 터지게 배합을 한 거지. 원래대로라면 미세한 충격만으로 뻥뻥 터져 나가니까. 근데 이거를 언급한 이유가 우리가 어쨌든 의사니까 중요한 거죠. 지금도 조금 광범위하게 대체품이 없이 쓰이는 건데 얘가 체내에 들어오면 일산화질소로 분해가 된대요. 일산화질소로 분해가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야. 확장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증상 있잖아요. 협심증이라고 가슴 막 쥐어 뜯고 막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증상. 이게 뭡니까? 심장인데 심장으로 계속 혈관이 가는데 순간적으로 이 혈관들이 뭔가의 원인으로 인해서 조금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협심증인 거지. 그래서 그 순간 니트로글리세린정을 혀 밑에 설하정이라고 하거든요. 혀 밑에 녹여서 주입을 하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혈관이 뻥 뚫리면서 협심증이 개선이 되는 거지. 강력한 대증 치료약이죠.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증 치료약이에요. 이래서 대증 치료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해요. 일단 사람을 살려놔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응급실 가서 살리면 되잖아. 일단 뚫어놓고. 니트로글리세린정은 대표적인 대증 치료약이다. 그리고 되게 좀 뭔가 유의미하죠. 뻥뻥 터져나가는 어떻게 보면 화로 추상시킬 수 있는
화로 분류시킬 수 있는 니트로글리세린이 뻥뻥 터져나가는 화속성의 힘을 살린다. 엄청 유의미하죠. 이게 다 뭔가 되게 오묘하게 연관이 된 것 같아. 신기하죠? 하나만 더, 연소에 대해서. 어떤 탈물질이 어떤 미세하게 가루가 된 경우가 있잖아. 뭐 밀가루 같은 경우. 정말 미세하게 가루가 되는데 그 가루 상태로 막 포대에 담겨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막 방 안에 막 날리는 거야. 방 안에 날릴 때, 그리고 여기가 수분이 없는 환경이야. 엄청 건조해. 이때 스파크 빵 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그냥 빵처럼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밀가루가 뭐랄까 접촉 면적이 되게 작잖아. 부피에 비해서. 근데 얘는 뭐예요? 가루니까. 부피 대비 접촉 면적이 가장 극대화된 상태거든. 그러면 다량의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습기도 없어. 거기에 이게 어떤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가해지면 얘는 일단은 연소를 하겠죠. 근데 이런 애가 한둘이야?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계속 연소가 퍼져나가. 그러면서 뻥 터지는 거야. 이런 연소 폭발도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거를 분진 폭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 왜 이렇게 뭔가 이런 상태에서 불이 붙고 폭탄이 뭔가 폭발이 나지? 이것 때문이에요. 극단적으로 뭔가 올라간 부피 대비 표면적 때문에 산소와 결합하는 그런 면적 자체가 넓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연소가 되게 쉬워지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그것도 연쇄적 연소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폭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분진 폭발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단어 요것만 보고 끝낼게요. 요거 뭡니까? 찌다증. 찌는 거야. 떡 찌는 것처럼. 그래서 증발, 수증기, 증류. 요거 할 때 증이에요. 요새 한의원 중에 증류 한약 파는 데들 있죠? 증류 한약 따라서 이렇게 증류시킨 그것만 모아서 증기만 모아서 액화시킨 다음에 요거를 한약으로 파는 건데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휘발성이 강력한 성분 외에 휘발성이 약한 성분들이 있잖아. 요거는 반영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지금 설이 다양해요. 그래서 저도 증류 한약은 아직은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증자는 어쨌든 수증기 할 때 증이고 등은 뭡니까? 오를 등이야. 오를 등. 그래서 똑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뭔가 약간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쓰거든. 주식 뭐야? 급등하다, 폭등하다, 반등하다, 등락하다. 이거 다 주식 용어로 쓰이는데 어쨌든 뭔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쓴단 말이야. 이 오를 등자는 기세가 등등하다 할 때 등자도 이거예요. 아시겠죠? 요새 주식 몇 개 작전 세력 걸려가지고 임창정 씨도 이렇게 해서 완전 급락을 했죠. 그 급락에 반대되는 요 급격하게 오르는 게 급등인 거지. 비트코인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요것 때문에 화는 일단 염상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부가적으로 또 지엽적인 게 있겠죠. 밝은 빛에 수반되는 이 열감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 불에는. 그지? 불에는 이 열감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왈 온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온열은 물론 강력한 부가적인 어떤 현상이긴 한데 사실 목화토금수는 어떤 방향성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염상이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정확해요. 이거는 반드시 부가적으로 어떻게 엮여야 되는 어떤 현상이긴 한데 굳이 둘 중에 따지면 이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연소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어떻게 돼요? 뭔가 불완전 연소에서 연기나 아니면 물이 증발된 수증기 같은 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라면 끓일 때 보면 알잖아요. 그죠? 뭔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들을 고려해서 향상, 위로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너무 염상에 소속되는 느낌이죠. 너무 부분적인 느낌. 그리고 증등. 증기가 올라간다는 말이지. 말 그대로. 증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염상이라고 근원적으로 표현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온열, 향상, 증 등과 같은 용어들로도 화해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트로글리세린 효과랑 우리 한의학적으로 힘을 화해 배속시키는 거,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 자체도 화해 배속시킬 수 있다. 이거 뭔가 상당히 유의미한 느낌이죠. 그죠? 특이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화활 염상 강의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는 특이한 토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목화금수 사행이 목화금수 자체의 어떤 근원적인 속성을 추상해낸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토만 예외야. 이 가색이라고 농사일이거든, 이거는. 어떤 인간 생활에 비유를 해서 표현했는데 이 이유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화활 염상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